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필기할 거를 안 들으면 알았으면 줄게.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할 건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게 있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내 시그니처, 행동, 모션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력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고양이하고 아무튼 진도가 작년하고 또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빅뱅 부분 했고, 물리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단위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배운 거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단위, 이제 이런 것도 할 건데, 어쨌건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물리 파트, 중력이니까 오늘은 한번 물리 파트를 끝내보도록 하십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선생님이, 물리 파트를 꼭 시작할 때,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먼저, 힘이라는 단어는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힘. 기호로 쓸 때, F를 쓴다고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그쵸? 단위는 혹시 뭐라고 배웠니? 보통, 뉴튼. 그래서 단위는 선생님 목임 쳐서 단위는 n이라고 쓰고 읽을 때 뭐라 읽어요? 뉴턴, 뉴튼. 알았죠? 미안합니다. 시답자는 개그를 했네요. 그래서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선생님이 여기 파트를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이걸 물어봐요.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다. 자, 이쪽으로 내가 10뉴턴의 힘으로 당긴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정확히 반대로 이쪽으로 자, 5뉴턴의 힘이 작동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물체한테 가해진 힘은 얼마일까요? 왜?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이 물체한테 가해진 힘은 얼마인가요? 15뉴턴일까 5뉴턴일까? 15뉴턴. 그렇지. 자,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물체한테 가해진 힘이 15뉴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얘는 오른쪽으로 5뉴턴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어쨌건 이 물리 파트에서는, 순수하게 이 물체한테 가해지는 힘은 15가 맞아. 실제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는 오른쪽으로 5뉴턴의 힘이 작동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야. 다시 이 물체한테 가해지는 힘이 15뉴턴이 맞아요. 맞지만 실제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효과는 5뉴턴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합력이란 단어를 아마 썼을 건데 기억나지? 합력? 합친 힘이 합력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5뉴턴의 힘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R자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5뉴턴이 작동한다. 물리 파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미 썼지만 그러면 결국 이 물체한테 작동하는 힘이 5뉴턴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5뉴턴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방향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5뉴턴의 힘이 작동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을 방향 요 두 가지는 꼭 표시되는 거 알겠죠? 오케이. 내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있어. 작용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분필에 내가 중심에다가 만약에 실을 매달았어. 내가 이렇게 들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쪽 끝에다가 내가 실을 매달고 들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회전하고 이렇게 올라오지. 그래서 힘이 어디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해. 그래서 힘을 표시할 때는 크기나 방향 이런 것도 표시를 해야 되지만 작용점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힘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세 개가 같이 가야 돼.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힘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질문. 오케이.
자, 막상 과학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자, 친구들한테 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속력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속력. 중학교 때 뭐 거속시 이렇게 배웠나? 그렇죠. 선생님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애들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속시 이렇게 외운 다음에 뭐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력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자, 한글로는 시간분의 자, 거리 이렇게 아마 외우고 있었을 거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한글로 안 써. 이제 기호를 써야지. 속력은 영어로 velocity예요. 그죠? 발음 별로였지. 아니. 그래서 속력 우리가 V라고 쓸 거야. 시간은 뭐의 약자일까? time. 그쵸? V는 T분의 이렇게. 거리는 우리 보통 S라고 쓰거든요. S가 뭐의 약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신박한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잘 알아요. 그랬더니 스트리트? 그 거리가 그 거리는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리는 뭐냐면 사이즈, 뭐 사이드 이런 거를 거리라고 합니다. 보통 요 시간의 그 단위는 뭐 분, 초 요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를 제일 많이 쓴다 이 정도. 오케이? 거리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미터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해서 얘는 단위를 미터 퍼 세크 쓴다는 거 정도는 뭐 많이 들어봤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거 느껴지지? 난 이제 여기 좀 어려워서 천천히 할 거예요. 시험 일이 언제부터 보냐? 시험이요? 28일부터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 뭐 일정은 안 나왔을 거고 시험 범위도 아직 아직 안 나왔겠죠. 학교에서 책만 나가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부교재. 그렇지. 다음 주부터 부교재도 갖고 다니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학교 가면 부교재 지금 배운 부분 지금 사진 줬으면 보내줘. 근데 좀 이따 폰번호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뭐 미리 알려줘야겠다. 내 폰번호는 010 3434 9797. 내 번호 좋은 번호죠. 그치? 완전히 좋은 번호, 내 번호 010-3434-9797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름은 김기현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과학쌤 이렇게 저장해놓고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010-3434-9797.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5초 동안에, 만약에 10m를 갔다 해놓고는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5초 동안에 몇 미터 간 거야? 10m 갑니다. 그러면, 얼마니? 2 단위까지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 2 미터 per sec.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오케이. 가끔 내가 물어본다. 자, 혹시 미터 퍼 세크를 뭐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바꿀 수 있지? 진짜지? 예를 들어서 자, 2미터 퍼 세크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얘를 막 외울 필요는 없이 할 줄 알면 되잖아요. 요 뜻이 이런 거 아니냐? 1초에 2m 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킬로미터 퍼 아워는 1시간이면 몇 초예요? 3,600초죠? 그죠? 3,600초. 그러면 똑같이 요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7,200m 가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1시간이니까 얘는 7.2km죠. 1km가 1000m니까. 그래서 얘는 7.2 km per hour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거꾸로 만약에 거꾸로
킬로미터 per hour를 뭐 미터 per sec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여기 목소리 왜 이렇게 듣기 싫으지? 이건 괜찮네? 뭐, 나 완전 별론데? 자, 그럼 만약에, 뭐, 이래서 뭐, 36, 이제, 킬로미터 세크를 한다. sorry. 킬로미터 per hour. 자, 36 킬로미터 per hour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1시간 동안에 36,000 미터 가는 거죠? 그러면 1시간이 몇 초? 3,600초 동안에 36,000 미터를 가는 거니까 약분, 그렇죠? 이거 이렇게 약분 되겠네. 그 얼마니? 10 미터 퍼 세컨드 되겠죠. 그래서 자, 속력은 자, 시간분의 이동거리 다니는 미터 퍼 세컨드 뭐 이 정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자, 속도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다고? 속력과 속도는 중력부터 바로 배웠다고? 그러지 않았을 건데. 알짜임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알제는 배웠고 학교 수업 잘 들어야겠는데 네.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왜냐면 선생님은 니네 학교 선생님이 뭘 알려주는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여기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저희는 안 배워요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꼭 수업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좀 어렵지만 해보자. 자, 우리가 속도라는 것도 있어. 이 속도랑 속력은 같은 뜻, 다른 뜻? 다른 뜻입니다. 일단 볼게. 속도의 정의는 뭐냐면, 시간분의 뭐라고 할 거냐면, 자, 변위라고 할 거야. 선생님, 변위는 뭐냐? 선생님, 도대체 변위는 뭐예요? 라고 하면, 선생님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최단거리. 얘는 변위는 최단거리를 내가 변위라고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여기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가 있는데, 자, 직선거리가 몇 미터냐면, 자, 10미터야. 그러면, 자, A에서 B까지 왔어. 그러면은 이동거리 몇 미터? 10미터. 변위는 똑같이 10m야. 그렇죠? 왜냐면 A에서 B까지 최단거리 내 직선거리 10m라고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이동했으면 이동거리가 10m고 변위도 10m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B로 온 다음에 선생님이 요 중간까지 왔어. 7m만큼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자, 이동거리가 얼마니? 그렇죠. 17m가 맞는 거지. 이해죠? 10m 갔고 7m 왔으니까. 그러면 변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변위 어려운데 자, 최단거리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거리는 몇 미터예요? 3m죠. 그래서 변위는 3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되게 헷갈려해. 속력하고 속도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말이야. 그래서 기호로 쓸 때도 원래는 V는 T분의 S라고 쓰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방향을 표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변위가 이동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보통 표시할게. 그렇죠? 얘도 보통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할 때는 화살표로 한다는 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for example. 여기 A 위치에서 자, B 위치까지 올 거고요. B에서 자, C까지 올 겁니다. A에서 B까지 거리를 편의상 먼저 30m로 할게요. 그렇지? B에서 C까지 거리를 내가 편의상 40m라고 합시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자 5초 걸렸어. 여기서 여기로 오는데 똑같이 자 5초 걸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속력을 물어볼 수도 있음. 그럼 얘는 전체 몇 초 이동했어? 그렇죠. 10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어? 70m죠? 그렇죠? 70m 이렇게 이동했어. 그러면 얼마일까요?
7m per second 쓰면 돼. 이해되겠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뭐를 물어볼 거냐면 자, 속도를 물어볼 거야. 일단은 이동 시간은 똑같이 10초 동안 이동했어? 그럼 변이를 구해야죠. 지금 변이는 다른 말로 뭐라 불렀어? 최단거리. 그러면 실제 변이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왔지만 실제 최단거리는 요거죠. 그죠? 이거 직관을 합시다. 몇 미터예요? 삼각비 3대 4대 5. 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렇죠? 야, 수학을 논 지 30년 된 선생님도 삼각비 정도는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3대 4대 5여서 여기 직선거리는 몇 미터냐면 50미터가 맞는 거야. 그러면 속도는 자, 변이 몇 미터? 50미터입니다. 똑같이 5m per second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동을 해서 우리가 속력하고 속도를 같이 썼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속력하고 속도는 평소에는 같이 쓰지만 실제로는 전혀 같은 뜻이 아닙니다요. 됐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너 차 타고 제일 멀리 가본 데가 어디야? 부산인가 보다, 부산? 아, 차 타고 왔어? KTX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자, 서울에서 내가 자, 부산까지 간다고 합시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얼마냐면 400km per hour. 400km per hour는 뭐야, 씨. 응? 1시간, 이런, 씨. 이제 다시. 실제 거리는 약 400km쯤 됩니다.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시간 기억나? 잘 기억 안 나죠?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 그럼 얘는 속력을 물어볼 수 있죠? 속력은, 그렇죠? 얘는 4시간 동안에 400km를 간 거니까, 원래 이게 내 목소리 아니다, 이거. 왜 이러지, 오늘 이게? 그 얼마예요? 100km per hour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애들이 이러고 해. 선생님, 그러면 출발해서 100km per hour로 속력을 계속 똑같이 간 거냐, 중간중간에 바뀌냐? 어떻게 생각해? 바뀌죠. 그렇죠? 톨게이트 지날 때는 조금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휴게소부터 가야지. 휴게소 가서 이렇게 소떡소떡 먹어줘야 되고, 또 이거 음료수 한잔 먹어줘야 되고. 그러면 왜 400km를 왜 4시간 주파할 수 있었지? 이런 거죠. 총 시간이 4시간 걸린 거고 총 400km여서 실제 내가 구한 거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평균 속력을 구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평균 자 속력을 구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총 시간분의 이렇게 총 이동 거리로 구하는 게 이게 평균 속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배운 거 잠깐 조금 더, 자, 한번 섞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이, 자, 오른쪽으로, 10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50m를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속도는 다를까? 상관없죠. 왜냐면 얘가 뭐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어쨌건 얘가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가 변이가 되는 거라서 얘는 속력하고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속력은 얼마냐면 5m per sec가 되는 거고 또 속도도 얼마야? 똑같이 5m per sec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왼쪽으로 똑같이 10초 동안에 자 50m 이동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때의 속력은 얼마일까? 똑같이 5m/s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속도가 5m/s거든요. 잘 봐. 그러면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와 왼쪽으로 움직일 때 상황이 달라요. 아까 선생님이 쭉쭉쭉쭉쭉 힘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표시를 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속력이나 속도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랑 왼쪽으로 움직이는 아예 상황이 다르잖아.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해야 돼. 어떤 약속 할 거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방향을 쓸 때 속도로 표시할 거예요. 말표현 이해되나요? 속도라는 거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자,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속도 표시할 때 오른쪽으로 5m/s로 움직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왼쪽으로 표시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물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동쪽, 뭐 서쪽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조금 어렵게 가면 얘를 뭐 플러스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야, 요런 말을 쓰기도 해. 말 표현 이해됐어? 이걸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쪽을 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도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질문. 레알.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속력은 단순하게 빠르기만 표시를 한 겁니다. 혹시 학교에서 뭐 스칼라 이런 단어 배웠어? 벡터 이런 거? 작년 알려주던데. 어쨌건 속력은 그냥 빠르기만 표시한 거고요. 속도는 빠르기도 표시되지만 방향이 반드시 표시돼야 돼. 그래서 방향이 표시되는 값들은 우리가 과학에 약속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오른쪽 위에 화살표로 체크를 살짝 하기로 약속해요. 그러니까 힘도 방향을 표시해야 되고 속도도 방향을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잠깐 필기 좀 할게요.